안녕하세요. 소리는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하태원 작가님의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는 다정이라는 책입니다. 청인님들께서는 지쳐서 주저앉게 되는 순간에 무엇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뻗어주는 따뜻한 손에 다독여주는 다정한 위로에 다시금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응원이 필요하다고 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 틈새에 파고드는 다정한 말들이 있죠. 오늘 이 책은 갈라진 흙에 뿌려지는 물처럼 마음이 버석해 다정함이 필요한 당신에게 꼭 어울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글은 강도 높은 긍정 훈련이라는 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습관처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도록 만든다. 본디 인간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무르고 어리석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부풀리는 일을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절반쯤 갉아먹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슬픔과 불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을 때까지도 다시금 고개를 치켜들 생각조차 않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한 톨 한 톨 쓸데없이 긁어모아 자려고 누운 침대의 머리맡에다 잔뜩 후풀어 놓는 것. 내게 오는 행복이 분명함에도 고개를 휘저으며 등 돌린 채 곧장 불행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활짝 웃어야 마땅할 일이 생겼음에도 속 깊은 곳에 소중한 웃음을 가두어두고 단단히 굳은 얼굴로 그 후를 살아가는 것. 이러한 감정의 고집들은 끝끝내 나의 삶의 전반에 강하게 달라붙어 나를 원래 불행했던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부정적인 감정을 저 멀리 떨쳐내고 긍정적인 감정을 잔뜩 품어야만 한다. 물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그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다리를 넓게 벌려 훌쩍 넘어가야 한다. 고작 한 번의 실패에 머리를 수그리거나 끝도 없이 찾아오는 어두운 감정에 나의 온 정신을 손쉽게 내어줘선 안 된다. 나를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건 결국 이 세상에서 나뿐이라는 것. 이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강도 높은 훈련과 끊임없는 반복만이 나를 긍정의 바다에 몸담글 수 있게 한다. 내게 오는 행복이 분명함에도 불행의 품으로 되돌아간다. 사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쉽게 떠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습관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낙천적인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낙천적인 성격이 있으면 제 마음은 지킬 수 있더라고요. 다음 글도 들어가 볼게요. 다음 글은 호수공원의 위로라는 글입니다. 집 앞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간만에 여유를 즐기던 내게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다. 모처럼 날씨가 참 좋지 않느냐는 물음이었고 그에 나는 이따금 불어오는 추겨울 내음이 마음에 든다는 답을 했다. 오랜 친구처럼 이런저런 일상을 나누다 자연스레 그 어르신이 50년 가까이 몸담아 일했던 곳을 막 그만두고 오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이제야 자유다운 자유를 얻은 어르신의 얼굴엔 몹시 편안하고 부드럽게 주름져 있었다. 그러다 대화가 잠시 끊기고 잔잔한 물결에 정신을 빼앗길 때쯤 갑자기 그가 내 손을 약하게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절대 무너지려 들어선 안 돼요. 이 세상이 젊은이들 피말리기 딱 좋은 꼴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간혹 남들이 등 떠미는 일 말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들 말하면서 위로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럼 누구나 다 하지 좋은 일 하면서 마음 편히 잘 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 우리 어른들은 그저 잘 살라 해주는 게 맞아. 나도 잘 사는 게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버티다 보니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해주대요. 이보다 더 명쾌하고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응원을 나는 이번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저 열심히 씩씩하게 살면 된다. 행복하든 슬프든 잘 살면 되는 거다. 살짝 이 글과 결이 비슷한 글이 하나 있어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에서 나이 드는 일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하셨던 어른이 있거든요. 그 어른의 말씀과 참 결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는 어른들이 건네어주는 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자국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연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건 생각보다 가슴 아린 일이다. 누군가를 좁아 터진 이 마음에 우겨넣는 일은 결코 얕잡아 봐선 안 된다는 말이다. 나와 성질도 색깔도 그은한 냄새까지도 완벽히 다른 존재를 겁도 없이 내 안에 들인다는 것은 필히 내가 가진 것 중 많은 것을 다시 내어 놓아야만 한다는 의미와 같을 테니까. 그 사람의 사진을 내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흔해 빠진 사랑 노래를 흘려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언어와 몸짓을 조심히 관찰해보는 자잘한 움직임만으로도 단번에 널찍한 균열의 구멍 속으로 추락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다 그 사람이 내 심장께에 둘러놓은 울타리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거대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손쉽던 호흡을 잃게 되는 것쯤이야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쳐주지 않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 나는 이 글이 가닿게 될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기 이전에 필히 빈틈없는 준비를 취하라고 일러주고 싶다. 터지듯 뿜어져 나와 쉴 새 없이 줄줄 흐르는 감정을 쉬이 절제할 수 없다는 것쯤은 나 또한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치기 어린 걸음으로 불쑥 나아가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에 휩쓸려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 십상일 것이다. 늘 그래왔듯 우린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 앞에선 나약하게 짝이 없는 종이 인형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늘 영원할 것만 같던 정겨운 곳의 푸르른 강물도 자연의 섭리 앞에선 자신의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을 담은 들뜬 마음 또한 언제든지 거짓말처럼 텅 비어버릴 수도 있고 원하지 않던 차오름에 흠뻑 잠겨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사뭇 경직된 이들에게 뜬금없이 찾아온 사랑은 위험천만한 도전이자 해괴한 시험일 것이다. 사랑을 두려워 말되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한 치 앞이라도 꼭 섬세하게 살피어 절대 그 발을 헛디디지 말기를. 당신의 사랑은 늘 경쾌한 음악이기를. 당신의 깊은 슬픔의 종말이기를. 당신의 여린 손금에 얽히게 될 인연들은 한시도 빠짐없이 찬란한 백색의 봄만 같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일그러진 마음과 삶에도 깊은 행복과 수명이 긴 온기가 깃들기를. 부디 건강한 사랑에 당신의 붉은 심장을 기꺼이 건넬 수 있게 되기를. 다음 글은 네가 바다와 숲으로 오던 때라는 글입니다. 내게 사랑이 오던 때였다. 부서진 석양의 발치로 몰고 오는 저녁 바다처럼 화들짝 놀랄 차가운 낭만으로 제 앞 골목에 피어난 제비꽃처럼 문득 반가운 얼굴로 네가 내게 왔다. 갑작스러운 사랑은 늘 주의해야만 하건만 그럴 겨를도 없이 나는 발을 빠뜨리고 무릎을 굽히고 앉아 너를 상냥하게 맞았다. 곧 죽어도 아쉬울 게 없던 삶에 억겁의 희망이며 행복이며 하는 것들을 양손 가득 들고서 내게 온 사람. 몇 날 며칠 쏟아지던 비도 때마침 그치고 내 앞에는 불안에 덜덜 떠는 내 눈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네가 있었다.
묘하게 어지러웠던 그날 이후로 꿈속이라도 개념치 않고 불쑥 찾아오는 너의 당찬 행보가 내 생애를 거닐었고 나는 네가 남긴 걸음걸음마다 코를 깊게 박고 킁킁거리며 활짝 웃는 얼굴로 네 뒤를 쫓았다. 약속인 듯 정해놓은 우울도 모두 잊고 너를 받아들이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다. 노랗고 빨간 이파리가 만개했던 날이었다. 내 삶에 더는 죽음이 없게 해달라. 다신 없을 간절함으로 나는 빌었다. 네가 내게 짙은 내일로 왔고 나는 그의 새 생명을 얻었다. 어제처럼 아버지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니와 햇사과를 깎아먹는 평범한 일상으로 용케도 죽지 않고 다시금 돌아왔다. 초록이라곤 하나도 없던 휑한 갈색 숲에 노르며 청설모며 하는 것들이 뛰어다니고 연록의 새순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참된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과 들른 레스토랑에서 애인에게 선물을 건네며 활짝 웃는 여자를 본 적이 있다. 해가 다 저문 저녁 시간, 모처럼의 가족 외식을 위해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우리가 안내받은 자리에 맞은편 창가 테이블에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듯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그날은 남자의 생일인 모양이었고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여자는 가지고 온 손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여자가 그리 좋은 게 아니라서 미안하다며 수줍은 표정으로 남자에게 그 상자를 건네려는데 웬일인지 남자가 허둥지둥하며 자신의 왼편에 놓인 백팩에서 꽃다발과 갈색 머플러를 꺼내 여자에게 황급히 선물하는 게 아닌가. 그 후 남자가 여자에게 건넨 몇 마디의 감동적인 말들이 아직도 선명히 일렁이며 나로 하여금 진심 어린 사랑을 믿게끔 한다. 뭘 해도 마냥 좋을 날에 온종일 나랑 같이 있어줄 네가 오히려 선물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 그 뭉클한 대화를 함께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웃으시며 저렇게 한결같이 애틋한 눈빛과 큰 애정을 줄 수 있는 게 좋은 연애이지 않겠냐며 말씀하셨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충실하며 봄꽃처럼 포근한 품을 내어주는 것. 어쩜 이게 이 세상 모든 연인이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참된 사랑이 아닐까. 다음 글을 또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사랑 하나에도 라는 글입니다. 사랑 하나에도 나는 충분히 웃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웃음이 당신에게 번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난 어디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분홍색 유령이 되고 말 거예요. 조금도 무섭지 않은 선한 영혼이 되고 말 거예요. 어쩌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고작 한 줌의 감정으로 그치고야 말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사랑은 외로움 없이도 갈 수 있는 유일한 바다예요. 장미덩굴처럼 서로의 품을 파고든 진청색 밤이에요. 걸음이 닿는 곳마다 부서진 별빛이 찬란히 빛나는 길이에요. 훗날 함께 도착해야만 하는 비밀의 언덕이에요. 설령 사랑보다 더 사랑 같은 말이 존재한다 해도 나는 굳이 그 실제를 쫓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에도 벌써 오금이 저리는데 그거 하나에도 우거진 숲을 절기를 품은 미지근한 바람, 코끝을 여리게 쓰다듬는 꽃내음, 우르르 몰려드는 먹색 구름,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의 능선, 철썩철썩 성질내는 파도, 살짝 구부러진 약지까지 전부 미치도록 예쁘게만 보이는데 혹 사랑보다 더 사랑 같은 말이 내게 닿는다면 나는 그만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랑 하나만으로 나는 악에 맞설 힘을 갖고 이 밤의 공기를 전부 저기로 옮기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도 아직 싹을 틔우지도 않은 씨앗에
한떨기에 꽃을 피울 수도, 무지개의 은은한 입꼬리에 걸터앉아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신만의 애틋한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내 생일을 전부 그 손에 쥐어줄게요. 당신의 삶 대부분을 내게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꿈결의 우둠지로 올려두기로 해요. 낯설게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말고 마음껏 흔들리기로 해요. 모나지 않게 도단한 새순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해요. 우린 우리의 사랑 그대로를 사랑해야만 해요. 더 사랑 같은 사랑을 찾기 위해 섣부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사랑보다도 더 사랑 같은 말을 애써 찾으려 말고 우리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삶을 꾸려요. 정말이지 난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존재의 허무함이 우리를 뒤덮을 때도 사랑 하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무더기로 발굴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상 그 무엇도 우릴 저 달의 영향권 바깥으로 내칠 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구색으로 누운 이 밤과 묘공화처럼 일편단심 당신만을 향하는 애정과 당신의 코와 입을 통해 새어나오는 수억의 꽃가루를 미치도록 사랑해요. 판타지 동화스러운 글이었어요. 뭔가 몽롱하게 예쁜 느낌? 혹시 그런 거 알아요? 나만 아는 거야? 그런 몽롱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우리 택시 탈 때 기사님이 말 거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택시 기사님이 거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부담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너 없이 건네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이 택시 기사님의 말이 되게 따뜻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택시 기사님. 몹시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벼랑간 기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다. 오늘 날이 참 춥지요? 그나저나 실내일 것도 같지만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고단한 마음에 잠든 척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우린 그 단절을 기점으로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달리다가 기사님의 갑작스럽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픈 고백에 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불과 2년 전에 나와 또래였던 기사님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가슴 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백미러에 비친 기사님의 눈가엔 어느새 눅눅히 물기가 어렵고 애써 다듬은 불안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때 아들놈이 딱 지금의 손님처럼 슬픈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곤 했거든요. 난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조금 버거운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가볍게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 사달이 난 거야. 이 어린 놈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억울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렇게 한참을 납득하지 못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힘든 건 매 한 가지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슬퍼 보인다면 귀찮아 말고 당장에 토닥여줘야 한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단번에 알아주는 사람의 위로에 계속 살아갈 원동력을 얻곤 하잖아요. 손님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든 간에 어떻게든 살아서 빛을 보기를 바라요.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들 같아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날의 대화. 조금 과장해서 지금껏 내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날의 위로 덕분이었다고도 생각한다.
굳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의 위로는 참 큰 힘을 가진 것 같다. 그러는 우리 또한 가끔이라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건넨 알맞은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따뜻이 데워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내 사람은 꼭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택시기사님은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작가님에게 말을 건넨 거잖아요. 그 진심이 비쳐서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고, 오히려 아드님의 일을 계기로 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상처에 덮여서 무뎌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에 마음이 쓰였어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에게는 행운이기를. 내가 그 사람의 생에 다신 없을 행운이기를 바라는 건방진 마음. 아주 경솔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이젠 알고 있다. 난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나치게 외로워하는 것 말고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내 생에 다신 없을 기회인 것을, 내가 세게 잡아야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사람의 손이 아닌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 생에 연록의 네잎클로버이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 하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니 고민이랍시고 진종일 머릿속을 전전하는 생각들이 꽤 있다. 그 사람이 행복을 새로이 얻게 되는 것도 괜찮지만 슬픔을 최대한 많이 덜어내는 편이 훨씬 좋은데,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애초부터 사랑에 충분이라는 단어를 써붙인 게 실수일까? 온통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듯 두서없는 글을 빚었다. 내가 조금만 더 멋진 사람이었다면 좋았으련만. 아주 조금만 더 사랑에 최적화된 사람이었다면 더는 바랄 것도 없었을 텐데. 어찌됐든 앞으로 내 삶에 오기로 예정된 것들 중 좋은 것은 죄다 그 사람에게로 가기를. 내 존재 자체가 행운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잔뜩 긁어모아 그 사람에게 한 톨도 빠짐없이 전부 건넬 수밖에. 나에게 좋은 모든 것을 상대에게 건네주어도 좋을 만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로맨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그 사람이 받아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유니콘 같은 이야기 아니냐고요. 실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짧은 글인데요. 뭔가 마음에 콕 박히는 글이라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글입니다. 기억은 절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있지 않는다. 추억으로 화려하게 사라지거나 악몽으로 처절하게 죽어가거나. 화려하게 사라지거나 처절하게 죽어가거나. 저 문장이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문장을 되게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진 기억들의 어떤 것이 화려하게 사라졌나, 어떤 것이 처절하게 죽어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 글은 이 책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호의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요, 내가 당신을 너무 그리워하는 탓에 이리도 속절없이 흩어지는 마음을 홀로 바들거리며 붙잡고 있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울고, 당신 때문에 아파하고, 당신 때문에 좀처럼 웃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익숙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몹시도 초조해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멀찍이 떨어져서 손 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나쁜 꿈을 꾸는 줄만 알았습니다. 당신을 등진 죄를 범한 탓에 이렇게나 서늘한 지옥을 내내 느껴야만 하는 거라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헤어짐의 슬픔이 폭우처럼 사정없이 쏟아진 탓에 이 두 눈을 모두 뜨지 못했었나 봅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들여다본 내 불완전한 속내를 퍽 진심이라 여겼던 그날의 태도에 대해 속죄합니다. 나는 사실 당신보다 내가 당신을 부르던 그 이름이 좋았고, 당신과 만났던 지난 날들이 좋았고, 그것보단 함께 저녁거리를 정하던 시간이 좋았고, 그것보단 그 음식과 함께 먹던 술이 좋았고, 그것보단 술에 취해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한 채로 숨김없이 진실을 토해내던 그때의 내가 좋았습니다. 내 그리움의 원천은 당신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난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과, 당신은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내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고는 이내 곧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뜨고야만 내게 다신 오지 않을 손님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난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온전히 원망합니다. 한낮 짧은 소낙비가 손쉽게 채워놓은 작은 물웅덩이에 불과했던 우리네 사랑을 집채만한 고래도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깊은 바다라 착각했던 그때를 후회합니다. 이제 나의 여름은 기대했던 대로 마음껏 싱그럽고 역동적일 테니 당신은 이 여름에 할 일 없이 무너지세요. 더불어 당신이 굉장히 불행하기를 나의 고통 없는 죽음보다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질없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기를, 부디 나의 옅은 목숨보다 더욱더 끈질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한때는 서로를 사랑이라 칭하며 세상의 온갖 봄을 끌어다가 온몸에 꼼꼼히 둘러주었던 나의 애인이자 은인이었던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입니다. 그리움의 원천이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는 말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나조차 내가 지쳐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오는 따뜻한 이야기에 조금 숨이 트이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지쳐있었구나 하고 깨닫곤 하죠.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하듯 그걸 구태여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때 읽으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이었어요. 책의 마지막 마치며라는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모퉁이에 단단한 각오만 걸어둘 수 있다면 그 길에서 필시 마주하고야 말 고통과 권태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자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나아갈 나에게 필요한 문장이라고 느껴졌어요. 청이님들께도 책 안에 나에게 필요한 문장이 있을까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아참,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감기가 떨어질 때쯤 다시 감기를 걸리고, 감기가 떨어질 때쯤 다시 감기를 걸리고, 감기를 걸리고, 감기를 걸리고, 감기를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날 조심하세요. 많이 추워졌으니까 옷 꼭 따뜻하게 입고 겉옷도 챙기 쓰고요. 그럼 안녕. 첫 번째 글은 강도 높은 긍정 훈련이라는 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습관처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도록 만든다. 본디 인간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무르고 어리석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부풀리는 일을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절반쯤 갉아먹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슬픔과 불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을 때까지도 다시금 고개를 치켜들 생각조차 않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한 톨 한 톨 쓸데없이 긁어모아 자려고 누운 침대의 머리맡에다 잔뜩 후풀어 놓는 것. 내게 오는 행복이 분명함에도 고개를 휘저으며 등 돌린 채 곧장 불행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활짝 웃어야 마땅할 일이 생겼음에도 속 깊은 곳에 소중한 웃음을 가두어두고 단단히 굳은 얼굴로 그 후를 살아가는 것. 이러한 감정의 고집들은 끝끝내 나의 삶의 전반에 강하게 달라붙어 나를 원래 불행했던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부정적인 감정을 저 멀리 떨쳐내고 긍정적인 감정을 잔뜩 품어야만 한다. 물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그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다리를 넓게 벌려 훌쩍 넘어가야 한다. 고작 한 번의 실패에 머리를 수그리거나 끝도 없이 찾아오는 어두운 감정에 나의 온 정신을 손쉽게 내어줘선 안 된다. 나를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건 결국 이 세상에서 나뿐이라는 것. 이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강도 높은 훈련과 끊임없는 반복만이 나를 긍정의 바다에 몸담글 수 있게 한다. 내게 오는 행복이 분명함에도 불행의 품으로 되돌아간다. 사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쉽게 떠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습관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낙천적인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낙천적인 성격이 있으면 제 마음은 지킬 수 있더라고요. 다음 글도 들어가 볼게요. 다음 글은 호수공원의 위로라는 글입니다. 집 앞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간만에 여유를 즐기던 내게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다. 모처럼 날씨가 참 좋지 않느냐는 물음이었고 그에 나는 이따금 불어오는 초겨울 내음이 마음에 든다는 답을 했다. 오랜 친구처럼 이런저런 일상을 나누다 자연스레 그 어르신이 50년 가까이 몸담아 일했던 곳을 막 그만두고 오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이제야 자유다운 자유를 얻은 어르신의 얼굴엔 몹시 편안하고 부드럽게 주름져 있었다. 그러다 대화가 잠시 끊기고 잔잔한 물결에 정신을 빼앗길 때쯤 갑자기 그가 내 손을 약하게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절대 무너지려 들어선 안 돼요. 이 세상이 젊은이들 피말리기 딱 좋은 꼴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간혹 남들이 등 떠미는 일 말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들 말하면서 위로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럼 누구나 다 지 좋은 일 하면서 마음 편히 잘 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 우리 어른들은 그저 잘 살라 해주는 게 맞아. 나도 잘 사는 게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버티다 보니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해주대요. 이보다 더 명쾌하고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응원을 나는 이번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저 열심히 씩씩하게 살면 된다. 행복하든 슬프든 잘 살면 되는 거다. 살짝 이 글과 결이 비슷한 글이 하나 있어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에서 나이 드는 일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하셨던 어른이 있거든요. 그 어른의 말씀과 참 결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는 어른들이 건네어주는 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자국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연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건 생각보다 가슴 아린 일이다. 누군가를 좁아 터진 이 마음에 우겨넣는 일은 결코 얕잡아 봐선 안 된다는 말이다. 나와 성질도 색깔도
그 흔한 냄새까지도 완벽히 다른 존재를 겁도 없이 내 안에 들인다는 것은 필히 내가 가진 것 중 많은 것을 다시 내어 놓아야만 한다는 의미와 같을 테니까. 그 사람의 사진을 내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흔해 빠진 사랑 노래를 흘려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언어와 몸짓을 조심히 관찰해보는 자잘한 움직임만으로도 단번에 널찍한 균열의 구멍 속으로 추락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다 그 사람이 내 심장께에 둘러놓은 울타리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거대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손 씹던 호흡을 잃게 되는 것쯤이야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쳐주지 않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 나는 이 글이 가닿게 될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기 이전에 필히 빈틈없는 준비를 취하라고 일러주고 싶다. 터지듯 뿜어져 나와 쉴 새 없이 줄줄 흐르는 감정을 쉬이 절제할 수 없다는 것쯤은 나 또한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치기 어린 걸음으로 불쑥 나아가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에 휩쓸려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 십상일 것이다. 늘 그래왔듯 우린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 앞에선 나약하게 짝이 없는 종이 인형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늘 영원할 것만 같던 정겨운 곳의 푸르른 강물도 자연의 섭리 앞에선 자신의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을 담은 들뜬 마음 또한 언제든지 거짓말처럼 텅 비어버릴 수도 있고 원하지 않던 차오름에 흠뻑 잠겨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사뭇 경직된 이들에게 뜬금없이 찾아온 사랑은 위험천만한 도전이자 해괴한 시험일 것이다. 사랑을 두려워 말되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한 치 앞이라도 꼭 섬세하게 살피어 절대 그 발을 헛디디지 말기를. 당신의 사랑은 늘 경쾌한 음악이기를. 당신의 깊은 슬픔의 종말이기를. 당신의 여린 손금에 얽히게 될 인연들은 한시도 빠짐없이 찬란한 백색의 봄만 같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일그러진 마음과 삶에도 깊은 행복과 수명이 긴 온기가 깃들기를. 부디 건강한 사랑에 당신의 붉은 심장을 기꺼이 건넬 수 있게 되기를. 다음 글은 네가 바다와 숲으로 오던 때라는 글입니다. 내게 사랑이 오던 때였다. 부서진 석양의 발치로 몰고 오는 저녁 바다처럼 화들짝 놀랄 차가운 낭만으로 제 앞 골목에 피어난 제비꽃처럼 문득 반가운 얼굴로 네가 내게 왔다. 갑작스러운 사랑은 늘 주의해야만 하건만 그럴 겨를도 없이 나는 발을 빠뜨리고 무릎을 굽히고 앉아 너를 상냥하게 맞았다. 곧 죽어도 아쉬울 게 없던 삶에 억겁의 희망이며 행복이며 하는 것들을 양손 가득 들고서 내게 온 사람. 몇 날 며칠 쏟아지던 비도 때마침 그치고 내 앞에는 불안에 덜덜 떠는 내 눈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네가 있었다. 묘하게 어지러웠던 그날 이후로 꿈속이라도 개념치 않고 불쑥 찾아오는 너의 당찬 행보가 내 생애를 거닐었고 나는 네가 남긴 걸음걸음마다 코를 깊게 박고 킁킁거리며 활짝 웃는 얼굴로 네 뒤를 쫓았다. 약속인 듯 정해놓은 우울도 모두 잊고 너를 받아들이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다. 노랗고 빨간 이파리가 만개했던 날이었다. 내 삶에 더는 죽음이 없게 해달라. 다신 없을 간절함으로 나는 빌었다. 네가 내게 짙은 내일로 왔고 나는 그의 새 생명을 얻었다. 어제처럼 아버지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니와 햇사과를 깎아먹는 평범한 일상으로 용케도 죽지 않고 다시금 돌아왔다. 초록이라곤 하나도 없던 휑한 갈색 숲에 노르며 청설노며 하는 것들이 뛰어다니고 연록의 새순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참된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과 들른 레스토랑에서
애인에게 선물을 건네며 활짝 웃는 여자를 본 적이 있다. 해가 다 저문 저녁 시간, 모처럼의 가족 외식을 위해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우리가 안내받은 자리에 맞은편 창가 테이블에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듯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그날은 남자의 생일인 모양이었고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여자는 가지고 온 손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여자가 그리 좋은 게 아니라서 미안하다며 수줍은 표정으로 남자에게 그 상자를 건네려는데 웬일인지 남자가 허둥지둥하며 자신의 왼편에 놓인 백팩에서 꽃다발과 갈색 머플러를 꺼내 여자에게 황급히 선물하는 게 아닌가. 그 후 남자가 여자에게 건넨 몇 마디의 감동적인 말들이 아직도 선명히 일렁이며 나로 하여금 진심 어린 사랑을 믿게끔 한다. 뭘 해도 마냥 좋을 날에 온종일 나랑 같이 있어줄 네가 오히려 선물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 그 뭉클한 대화를 함께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웃으시며 저렇게 한결같이 애틋한 눈빛과 큰 애정을 줄 수 있는 게 좋은 연애이지 않겠냐며 말씀하셨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충실하며 봄꽃처럼 포근한 품을 내어주는 것. 어쩜 이게 이 세상 모든 연인이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참된 사랑이 아닐까. 다음 글을 또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사랑 하나에도 라는 글입니다. 사랑 하나에도 나는 충분히 웃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웃음이 당신에게 번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난 어디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분홍색 유령이 되고 말 거예요. 조금도 무섭지 않은 선한 영혼이 되고 말 거예요. 어쩌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고작 한 줌의 감정으로 그치고야 말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사랑은 외로움 없이도 갈 수 있는 유일한 바다예요. 장미덩굴처럼 서로의 품을 파고든 진청색 밤이에요. 걸음이 닿는 곳마다 부서진 별빛이 찬란히 빛나는 길이에요. 훗날 함께 도착해야만 하는 비밀의 언덕이에요. 설령 사랑보다 더 사랑 같은 말이 존재한다 해도 나는 굳이 그 실제를 쫓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에도 벌써 오금이 저리는데 그거 하나에도 우거진 숲을 절기를 품은 미지근한 바람, 코끝을 여리게 쓰다듬는 꽃내음, 우르르 몰려드는 먹색 구름,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의 능선, 철썩철썩 성질내는 파도, 살짝 구부러진 약지까지 전부 미치도록 예쁘게만 보이는데 혹 사랑보다 더 사랑 같은 말이 내게 닿는다면 나는 그만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랑 하나만으로 나는 악에 맞설 힘을 갖고 이 밤의 공기를 전부 저기로 옮기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도 아직 싹을 틔우지도 않은 씨앗에 한 떨기의 꽃을 피울 수도 무지개의 은은한 입꼬리에 걸터앉아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신만의 애틋한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내 생일을 전부 그 손에 쥐어줄게요. 당신의 삶 대부분을 내게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꿈결의 우둠지로 올려두기로 해요. 낯설게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말고 마음껏 흔들리기로 해요. 모나지 않게 도단한 새순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해요. 우린 우리의 사랑 그대로를 사랑해야만 해요. 더 사랑 같은 사랑을 찾기 위해 섣부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사랑보다도 더 사랑 같은 말을 애써 찾으려 말고 우리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삶을 꾸려요. 정말이지 난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존재의 허무함이 우리를 뒤덮을 때도 사랑 하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무더기로 발굴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상
그 무엇도 우릴 저 달의 영향권 바깥으로 내칠 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구색으로 누운 이 밤과 묘공화처럼 일편단심 당신만을 향하는 애정과 당신의 코와 입을 통해 새어나오는 수억의 꽃가루를 미치도록 사랑해요. 판타지 동화스러운 글이었어요. 뭔가 몽롱하게 예쁜 느낌? 혹시 그런 거 알아요? 나만 아는 거야? 그런 몽롱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우리 택시 탈 때 기사님이 말 거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택시 기사님이 거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부담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너 없이 건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이 택시 기사님의 말이 되게 따뜻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택시 기사님. 몹시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벼랑간 기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다. 오늘 날이 참 춥지요? 그나저나 실내일 것도 같지만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고단한 마음에 잠든 척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우린 그 단절을 기점으로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달리다가 기사님의 갑작스럽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픈 고백에 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불과 2년 전에 나와 또래였던 기사님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가슴 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백미러에 비친 기사님의 눈가엔 어느새 눅눅히 물기가 어렵고 애써 다듬은 불안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때 아들놈이 딱 지금의 손님처럼 슬픈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곤 했거든요. 난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조금 버거운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가볍게 넘기게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 사달이 난 거야. 이 어린 놈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억울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렇게 한참을 납득하지 못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힘든 건 매 한 가지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슬퍼 보인다면 귀찮아 말고 당장에 토닥여줘야 한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단번에 알아주는 사람의 위로에 계속 살아갈 원동력을 얻곤 하잖아요. 손님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든 간에 어떻게든 살아서 빛을 보기를 바라요.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들 같아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날의 대화. 조금 과장해서 지금껏 내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날의 위로 덕분이었다고도 생각한다. 굳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의 위로는 참 큰 힘을 가진 것 같다. 그러는 우리 또한 가끔이라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건넨 알맞은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따뜻이 데워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내 사람은 꼭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택시기사님은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작가님에게 말을 건넨 거잖아요. 그 진심이 비쳐서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고, 오히려 아드님의 일을 계기로 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상처에 덮여서 무뎌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에 마음이 쓰였어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에게는 행운이기를. 내가 그 사람의 생에 다신 없을 행운이기를 바라는 건방진 마음. 아주 경솔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이젠 알고 있다. 난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나치게 외로워하는 것 말고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내 생에 다신 없을 기회인 것을, 내가 세게 잡아야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사람의 손이 아닌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 생에 연록의 네잎클로버이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 하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니 고민이랍시고 진종일 머릿속을 전전하는 생각들이 꽤 있다. 그 사람이 행복을 새로이 얻게 되는 것도 괜찮지만 슬픔을 최대한 많이 덜어내는 편이 훨씬 좋은데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애초부터 사랑에 충분이라는 단어를 써붙인 게 실수일까? 온통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듯 두서없는 글을 빚었다. 내가 조금만 더 멋진 사람이었다면 좋았으련만. 아주 조금만 더 사랑에 최적화된 사람이었다면 더는 바랄 것도 없었을 텐데. 어찌됐든 앞으로 내 삶에 오기로 예정된 것들 중 좋은 것은 죄다 그 사람에게로 가기를. 내 존재 자체가 행운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잔뜩 긁어모아 그 사람에게 한 톨도 빠짐없이 전부 건넬 수밖에. 나에게 좋은 모든 것을 상대에게 건네주어도 좋을 만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로맨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그 사람이 받아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유니콘 같은 이야기 아니냐고요. 실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짧은 글인데요. 뭔가 마음에 콕 박히는 글이라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글입니다. 기억은 절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있지 않는다. 추억으로 화려하게 사라지거나 악몽으로 처절하게 죽어가거나. 화려하게 사라지거나 처절하게 죽어가거나. 저 문장이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문장을 되게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진 기억들의 어떤 것이 화려하게 사라졌나, 어떤 것이 처절하게 죽어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 글은 이 책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호의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요, 내가 당신을 너무 그리워하는 탓에 이리도 속절없이 흩어지는 마음을 홀로 바들거리며 붙잡고 있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울고, 당신 때문에 아파하고, 당신 때문에 좀처럼 웃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익숙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몹시도 초조해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멀찍이 떨어져서 손 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나쁜 꿈을 꾸는 줄만 알았습니다. 당신을 등진 죄를 범한 탓에 이렇게나 서늘한 지옥을 내내 느껴야만 하는 거라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헤어짐의 슬픔이 폭우처럼 사정없이 쏟아진 탓에 이 두 눈을 모두 뜨지 못했었나 봅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들여다본 내 불완전한 속내를 퍽 진심이라 여겼던 그날의 태도에 대해 속죄합니다. 나는 사실 당신보다 내가 당신을 부르던 그 이름이 좋았고, 당신과 만났던 지난 날들이 좋았고, 그것보단 함께 저녁거리를 정하던 시간이 좋았고, 그것보단 그 음식과 함께 먹던 술이 좋았고, 그것보단 술에 취해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한 채로 숨김없이 진실을 토해내던 그때의 내가 좋았습니다. 내 그리움의 원천은 당신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난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과 당신은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내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고는 이내 곧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뜨고야만 내게 다신 오지 않을 손님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난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온전히 원망합니다. 한낱 짧은 소낙비가 손쉽게 채워놓은 작은 물웅덩이에 불과했던 우리네 사랑을 집채만한 고래도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깊은 바다라 착각했던 그때를 후회합니다. 이제 나의 여름은 기대했던 대로 마음껏 싱그럽고 역동적일 테니 당신은 이 여름에 할 일 없이 무너지세요. 더불어 당신이 굉장히 불행하기를 나의 고통 없는 죽음보다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질없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기를, 부디 나의 옅은 목숨보다 더욱더 끈질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한때는 서로를 사랑이라 칭하며 세상의 온갖 봄을 끌어다가 온몸에 꼼꼼히 둘러주었던 나의 애인이자 은인이었던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입니다. 그리움의 원천이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는 말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나조차 내가 지쳐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오는 따뜻한 이야기에 조금 숨이 트이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지쳐 있었구나 하고 깨닫곤 하죠.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하듯 그걸 구태여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때 읽으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이었어요. 책의 마지막 마치며라는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모퉁이에 단단한 각오만 걸어둘 수 있다면 그 길에서 필시 마주하고야 말 고통과 권태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자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나아갈 나에게 필요한 문장이라고 느껴졌어요. 청이님들께도 책 안에 나에게 필요한 문장이 있을까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할게요.